혹시 건축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사나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뜻 보면 극도로 단순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 사무소거든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 건물은 보통 이렇게 단순하고 미니멀하고 때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마치 모든 걸 싹 덜어낸 것 같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말이죠. 막상 그 공간에 들어가 보면 왠지 모를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텅 빈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꽉 찬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겉모습이랑은 완전 다른 이 느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건물 모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공간이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 방식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건축의 세계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사나에는 건축가 세지마 가지오와 니시자와 유레가 세운 사무소인데요. 이분들 철학은 겉보기의 단순함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디자인 언어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극도의 단순함. 이건 뭐냐면요. 장식 같은 걸 다 없애고 공간의 본질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과 그림자. 자연광을 재료처럼 써서 시간에 따라 공간의 느낌이 계속 바뀌기로 만들죠. 마지막으로 경계의 모호성. 안과 밖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나 건축을 투명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유리를 많이 썼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에 있는 물리적 투명성은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유리창처럼 그냥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 근데 사나가 진짜 꽂혀 있는 건 바로 이 오른쪽, 개념적 투명성입니다. 이건 재료가 아니라 공간의 배치나 관계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감각적인 열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딱 감이 와요. 공동 창립자인 세지마 카즈요의 말인데요. 투명한 재료 없이도 투명성을 찾으려 한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꽉 막힌 콘크리트 벽으로 건물을 지어도 그 공간이 투명하게 느껴지도록 설계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 211 디자인 사이트 내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느끼는 이 시원한 개방감? 이게 그냥 창문이 커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빛이 쏟아지는 방식, 공간들이 서로 막힘없이 연결된 배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바로 그 개념적 투명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경험 자체가 투명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개념적 투명성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놀랍게도 수학에 있습니다. 바로 위상수학, 영어로는 토폴로지라고 하죠.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사물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건 싹 무시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 관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위상수학의 세계에서는요. 이 커피컵이랑 도넛이 똑같은 거래요.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 둘 다 구멍이 하나씩 있거든요. 손잡이 구멍, 도넛 가운데 구멍. 바로 이 연결 방식이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사나아가 이걸 건축에 어떻게 써먹을까요? 간단해요. 방, 복도, 안, 밖 이런 경계들을 그냥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큰 공간을 물 흐르듯 탐험하게 되는 거죠. 분리된 방들의 모음이 아니라 관계와 흐름으로 이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 수준이 아니에요. 사나의 디자인이 효과적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공간 구문론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건물 설계도만 딱 보고도 아, 여기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SNAA의 건물이 왜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연결성,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곳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냐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통합성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건물 전체 어디서든 그 공간까지 가기가 얼마나 쉽냐, 이걸 재는 척도거든요. 이 통합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그곳이 건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나 건물들을 이걸로 분석해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예상대로 통합성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건물이 미친 듯이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세요 하고 팻말을 붙여놓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찾고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나의 건축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거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래된 공장 자리에 미술관을 짓는다고 쳐요. 그럼 그 장소가 가진 역사, 기억, 이게 바로 이야기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가는 일부러 낡은 공장 기둥을 남겨두고 그 사이로 길을 내요. 이게 바로 공간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담론 계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이를 걸으면서 아, 여긴 옛날에 공장이었구나 하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된 서사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사나의 건축을 경험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걸 사나 효과라고 부르고 싶네요.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물 흐르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주죠.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그 공간을 탐험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점. 사나의 작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 이 모든 공간을 그냥 네모난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질 관계와 연결을 먼저 생각하고 설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